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카카오 액면 분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2월 25일 액면 분할에 대한 공시 나온 이후 영상 한번 올려드렸고요. 벌써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안 카카오의 주가 추이,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일단 주가 추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월 25일 날 공시가 나왔었고요. 그 후로 공교롭게도 약 한 6영업일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45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졌고요. 그때 이후로 다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50만 원대 터치했기 때문에 약 한 10% 정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 액면 분할에 대한 공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 구간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 구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2월 25일 이때랑 좀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예. 코스피 역시도 비슷한 기간에서 일시적으로 빠졌고 그때 당시에 3천선을 좀 3천선 밑으로 좀 터치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와 카카오 주가가 비슷한 추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카카오 주식으로 가보겠는데요. 카카오는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그때 당시에 5일 평균선이 20일 평균선을 뚫고 내려왔었습니다. 뚫고 내려왔다 다시 회복을 한 시점이 48만 원대 정도에서 다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그 후로 주가는 일정 부분 횡보하면서 마지막 지난 금요일 날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또 주목할 부분은 이 기간 동안의 거래량인데요. 사실 거래량은 좀 많이 줄었어요. 일시적으로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온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 그간의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그때 순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카카오 주가가 다시 횡보하면서 상승하는 장에는 외국인 기관 특별한 움직임 없습니다. 순매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하지만 더 제가 주목할 부분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돌아오는 시점에 액면 분할 후 이제 거래량 자체는 좀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이라는 표현보다 카카오의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망을 하는 분들이 많다. 관망의 자세, 대기 수요가 지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가 만약에 액면 분할로 주가가 급등하겠다, 주가가 상승하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거래량이 이미 많이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 줄었다라는 것은 지금 관망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인데요.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 날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 텐데요. 일단 이번 돌아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4월 9일까지 금요일날까지가 액면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 9일까지 액면 분할 전 이 50만원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4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목요일에 액면 분할 후 가격으로 주식을 수는 5배로 늘고 주가는 5분의 1, 약 한 10만원대겠죠. 액면 분할 후로 다시 재개가 된다. 이 계좌에 그렇게 바뀌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액면 분할 전에 대한 추이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액면 분할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관심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분할에 대해서 지금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액면 분할에 대한 사례로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고요. 5월달에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주가는
사실 빠지면서 사실 36,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36,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됐지만 주가가 회복된 시점은 실제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액면 분할하고 한동안 주가는 하락 후 횡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2020년에 액면 분할을 한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더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에는 테슬라라든지 애플 역시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카카오도 조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기 좀 무리가 있는데 카카오가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기로 했으면 그 후에 그 10만원대 주가가 15만원, 20만원으로 갈 수 있으려면 그에 맞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이제 신사업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카카오는 일단 자회사의 상장 이슈로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와 이제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이슈는 일정 부분 지금 카카오에 조금은 녹았다, 이미 다 녹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상장을 기점으로, 자회사의 상장을 기점으로 보통은 한두 달 전에 주가는 또 크게 한번 움직입니다.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 큰 자회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그 상장 직전에 한두 달 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효과, 상승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상장 이슈들 남아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다시 카카오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외에 그럼 이미 다 시장에 알려진 두 종목 페이와 뱅크, 카카오뱅크 외에 또 어떤 자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카카오 멜론입니다. 멜론 같은 경우는 음원 사이트인 거죠. 멜론은 이번에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면서 멜론이 다른 자회사들과의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사업 의사 결정이라든지 좀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멜론을 물적 분할했고요. 이번에 NC소프트의 유니버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엔터 쪽에서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빅히트가 하이브로 개명을 하고 회사명을 바꾸고 그리고 네이버와 협업을 맺고 이러한 일련의 빠른 움직임들은 결국은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부분을 더 의지를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가 조금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빅히트와 네이버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는 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이 카카오는 사실 이 부분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로 이어질 이 플랫폼 사업에는 조금은 늦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최근에 이제 NC가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좋지가 않죠. NC가 이제 뭐 불매 운동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80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지만 여튼 뭐 NC 주가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이제 카카오는 멜론과 손을 잡았다 플랫폼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멜론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합병을 준비하기 위한 또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작년에 카카오 M이라는 자회사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엔터테인먼트가 또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로 지금 자회사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멜론까지 합병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 멜론과 카카오 엔터 합병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IPO를 하겠다. 기업 가치를 올린 뒤에 IPO를 나설 전망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카카오 자회사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론과 카카오 엔터의 합병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멜론과 카카오 엔터의 매출액을 합치게 된다면 약 한 1조 정도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M, 그리고 카카오 멜론까지 약 한 1조 원의 가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로 편입을 해서 카카오 엔터로 합쳐져서 이게 자회사 상장을 한다면 카카오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회사 또 이슈는 카카오 모빌리티인데요. SKT가 우버와 합작을 맺고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이번에 구글과 모빌리티 사업에서 연합을 하겠다. 구글이 565억 원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빌리티 사업을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협업을 맺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에 연동되어서 이 모빌리티 사업부를 확장시키는 움직임이 눈에 이제 많이 띕니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역시도 카카오의 큰 매출액 카카오 내에 이제 뭐 자회사의 매출액에 좀 잡히는 부분인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구글과 함께 구글의 투자를 받아서 연합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카카오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하면 자회사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도 일단은 상반기 정리를 하면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이슈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될 것 같긴 한데 카카오 엔터 그리고 멜론의 움직임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이런 일련의 이제 움직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카카오가 결국은 작년 1년처럼 올해 1년도 우상향할 거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이 주가 상승, 가파른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일단 가격을 좀 싸게 보이는 이 착시 효과를 통해서 카카오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겠다. 결국은 카카오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총은 동일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액면 분할하고 시총은 동일하지만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거래량을 활발히 해서 결국은 시총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 이 카카오 액면 분할 전후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 작년 같은 경우 많은 좀 수익을 봤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를 거다라는 부분은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액면 분할 전후로 저는 분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 추이를 보고 50만 원 다시 좀 뚫리면 매수를 좀 해줄 생각이고요. 일정 부분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액면 분할 직후에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에 조정받는 시기, 그리고 상장 이슈가 나오기 전 시기입니다.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있기 전에 조정이 있으면 다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그리고 매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카카오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도 잘 쉬시고 내일부터 거래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